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네, 방금까지 1시간 동안 이 따는 거를 지금 영상을 찍고 왔는데요. 얼마나 집중하면서 했는지 땀이 뻘뻘 나서 티셔츠가 흠뻑 젖었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난데없이 모자왕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히트 트랜스퍼 이 전사지 커팅하고 따내는 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집중력과 이 노동력과 시간이 엄청 들어가는 이 작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위로 저걸 잘라내는 거는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배속을 하고요. 하지만 이 7분 20초 정도 걸리는 작업이었네요. 다 자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네, 그걸 보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한 대본도 없고 이 뭘 먼저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결론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TS의 세계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BTS는 BTS만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세계관 안에서 각자의 캐릭터들이 부캐처럼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죽어도 유튜브 같은 활동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그런 행동을 절대 할 수 없는 성격인데요. 지금 구독자 수가 1540명. 네, 알탕 형님의 도움으로 1000명을 돌파하고 나서 벌써 그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2000명이 되는 게 가능할 것이냐, 혼자서. 그래서 약간의 욕심도 생겨가지고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저랑 안 어울리는 주제를 막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올라가네요. 네, 이 영상은 아마 25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 동안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 아마 그마저도 부족할까봐 2편 영상까지 이 자료를 세팅해놨는데요. 이 긴 영상을 1.5배속으로 쭉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죠.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술을 마시는데 이 모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만 얘기하라고 싶을 정도로 다닥다닥 그냥 따발총을 달았더라고요, 제 입에.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오랫동안 했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흥미로운 거, 열심히 하던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진 모자에 대한 이 열정을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자. 여전히 저는 제가 만드는 모자와 제 제품들에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모자를 만들고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디자인까지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에 숨겨진 저의 의미라든지 이 제품 퀄리티, 왜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했고, 왜 이런 원단을 사용하고, 왜 이런 부자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제 부캐가 분석왕이잖아요. 솔직히 분석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생각도 하면서 제품을 만들 때, 아니 비즈니스 해나갈 때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랑 모자에 대한 거나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 진짜 미친놈이네, 모자에 미쳤네, 미쳤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히 저희 회사와 저희 제품의 뛰어난 점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열정이 좀 과해서 제품을 정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좀 더 좋은 재료와 좀 더 좋은 기법들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차이나게 고급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장들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저 밑바닥부터 다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좀 배운 저의 노하우들은 현장에서 뛰면서 배운 노하우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공장을 모자 공장뿐만 아니라 나염 공장, 자수 공장, 부자재 시장, 그런 다양한 공장들을 좀 바쁘게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많은 걸 좀 배웠죠. 그러고 나서 제가 모자와 표현 기법들을 남들과는 다르게 조인트를 시키고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면서 좀 앞서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 프리미어의 슬로건은 Be Ahead. 나는 항상 경쟁자들보다 앞선 위치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모자 하나에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지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체력이 다 떨어져 버렸는지 그냥 포기하거나 혹은 호구처럼 당하거나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자연의 이치가 다 똑같나 봐요. 어쩌면 노련하고 똑똑한 사자가
버팔로나 힘 좋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밖에서 싸움 좀 하는 사람이 프로 격투기 선수에게 덤비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지더라고요. 보니까 초반에 힘을 다 쓰면서 그 상대를 한 방에 때려 눕히려고 막 덤벼드는데, 그 프로 격투기 선수는 노련하게 상대방의 힘을 빼면서, 그 다음에 뭐 린치를 걸어도 그 상대방의 힘을 쫙 빼버릴 정도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노련하게 싸우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이 모자 하나에서 힘이 쫙 빠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싸워버리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힘을 하나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똑똑하고 노련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잘해서 시간 배분과 그 자원의 배분을 균등하게 잘 하면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돈을 벌고 잘 됐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산에만 집중하고 더 좋은 제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뛰어난 제품만 만들면 된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미친놈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저 산골짜기 밑에 콩 비지찌개집에 그렇게 맛있게만 만들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도 다 찾아오는 그런 맛집이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정말 모자를 잘 만들면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고, 한 번 사면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얇고 길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모자, 조금 더 좋은 앞서가는 모자를 만들고,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티셔츠까지 만들면서 디자인에 더욱더 열심히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세계관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을 다른 분들도 좋아해 줄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어렵고 제가 아직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를 잘 만들었으면 나가서 잘 팔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데, 이건 골방 안에 갇힌 장인 마냥 워크숍 안에 처박혀서 이렇게 계속 샘플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는 시대를 잘 만나서 유튜브가 있는 시대에서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작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저에게 조금 더 확신을 주기엔 충분한 내용이었고, 많은 마케터들이 저에게 그런 방식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저의 세계관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 세계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자 공장에서도 저의 모자를 만들어주는 공장에서 다른 어떤 바이어들보다 제가 너무 싸게 판다, 왜 그렇게 싸게 파냐, 이렇게 비싸고 좋게 잘 만들었으면은 좀 비싸게 팔아서 좀 브랜드스럽게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네요,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서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세계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디자인 작업지에서 좀 쓰고 디자인 예쁘게 만들어서 공장에다가 작업지에서만 넘기면 공장이 알아서 물건을 싹 다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 제품 좋지 않냐, 내 제품 멋지지 하면서 비싼 가격에 주고 파는 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광고 같은데 돈 많이 써가지고 광고 효과 후광이 없고 판매를 늘리는 거, 이건 제 성격이나 제 세계관에서는 그게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프리미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년 넘게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프리미어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컨셉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싸게 만들면서 편안하게 가성비 좋은 제품은 제가 플리퍼라는 브랜드로 충분히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프리미어는 그 길을 가야 했다. 고급이고 남들은 못 쫓아오고 내가 정말 돈을 쏟아 부을 때까지 쏟아 부어서 아무도 못 쫓아올 정도의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때가 됐을 때 이 프리미어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해서 계속 자신감이 없고 제 능력이 부족해서 프리미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프리미어였고, 네, 그게 좀 아이러니했죠. 실패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면서 좀 살았는데, 이 변화는 정말 저에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변화. 제 성격과 제 세계관을 부시면서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변화는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숙제였고, 그래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저도 변화되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 분명히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할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분석하면 당연히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해야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좀 많은 게 변하고, 특히나 지금 1540명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는 어쩌면 정말 거대한 군단이면서 저를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너무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을 보여드리면 같이 호응해주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열정을 저에게 주었고, 게다가 댓글이나 메일 같은 걸로 응원을 해주시고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내가 고생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정말 보람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1500명의 구독자, 남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저는 유튜브를 생각하고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강력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BTS가 아미가 있다면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제가 하는 것들을 존중해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는, 들어가세요 이사님들. 네, 저에게는 홍보 이사님들이 1540분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네, 이렇게 이사님들을 등에 업고 제가 작은 브랜드를 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저 앞에 보이는 프리미어 헤즈라는 저만의 스토리와 세계관이 담긴 브랜드를 만들어내게 됐고요.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현실로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넷플릭스 그 오리지널에서 본 건데 지금 스니커 헤드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쳐보시면 스니커즈를 미친 듯이 모아서 집안에다가 신발을 막 전시해 놓고 그걸 또 전시회에 나가고 중고로 되팔고 하는 그런 스니커즈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신발 때문에 그 신발 내놓으라고 총질까지 해가지고 그걸 뺏어내는 그런 스토리들. 네, 좀 과격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스니커 헤즈라고 부르고요. 저는 프리미어 헤즈입니다. 인터내셔널이라고, 저는 이미 한국과 태국과 베트남에서 인터내셔널하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저의 오래된 꿈을 저기 담았고요. 필기체 스니커 헤즈라는 것도 멋지게 넣었고, VI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저의 프리미어 헤즈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조금 특별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작고 얇고 길게 갈 브랜드인데, 지금 이 프리미어 헤즈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은 저의 소중한 유튜버 구독자분일 수도 있고요. 이미 프리미어를 잘 알고 있는 찐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제가 제품에 대해서 좀 욕심이 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꿈만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냈는데요. 그 과정은 뭐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생산 기일에 맞게 물건이 필요한 시점에 물건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저를 힘들게 했었고, 디자인 부심이 워낙 강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보고 출시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위험한 일이거든요. 공장에서 원하는 대로 100개, 200개 거대한 수량을 만들어서 테스트 해본다는 건 약간의 도박 카드 같은 그런 배팅이죠. 반응 생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건을 제품을 출시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때 많은 생산을 해내는 건데, 공장에서 협조가 없으면 히트를 쳐도 그 물건이 제때 나오지 못해서 돈 벌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저런 따내는 작업은 공장에다 시키면 그냥 바로 욕먹습니다. 네가 하라고.
30분 동안 저렇게 막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걸로 모자를 만들던 티를 만들던 그걸 공장에다가 하라고 오다를 주면 절대 안 할 겁니다. 혹은 돈을 10배, 100배 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만큼 들어가니까요. 시간과 노동력이. 그리고 이거 뭐 환산하기도 힘들죠. 가격을.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이게 심하지 않았는데 해가 갈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내 세계관을 이해하고 내 길을 이해하고 나서는 정말 투자에 투자를 계속 거듭하면서 회사와 저는 정말 빚밖에 안 남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요. 기술력 하나만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필름을 커팅하는 이 부분도 아직도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제가 저 필름을 아끼기 위해서 빈틈 하나 없이 디자인에 다 채워 넣어가지고 저 필름을 아껴내거나 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떼어나기 쉽게 저 조합을 해가지고 무리 없이 해내느냐 같은 걸 정말 오랜 시간 노력을 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코솔벤트 프린트로 정말 샘플 하나를 빠르게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혹은 소비자분들에게 어필해 볼 수 있고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티셔츠도 저는 한 장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 볼 수도 있고 모델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고 인스타나 페북 같은데 반응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디자인 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던 거와 실제 제품으로 보는 거에서 큰 차이도 있고 그 차이에서 벌어지는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정말 제품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디자이너인데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오랜 시간과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집중력 있게 저기만 쳐다보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노동력과 시간을 제가 쏟아 부어서 만드는 제품은 제가 비싸게 팔 수도 있겠다. 비싸게 팔아야지 그래야지 남는 거겠죠. 예, 기술 개발비도 워낙 많이 썼고 노동력 그다음에 저 필름도 비싼 거고 저 요 디자인을 해내는데 제가 이틀 내내 진짜 끙끙 앓으면서 했거든요. 대충 해서 커팅해서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팅해서 제가 저렇게 따보니까 엄청 많이 미스가 나고 떨어져 나가고 불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이틀 정도 걸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이틀 동안 쏟아부은 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이 디자인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이 가고요. 처음에 이 로고를 좀 크게 만들어서 등에 좀 꽉 차게 했는데 그게 또 보기 안 좋아서 사이즈를 좀 조정해 가면서 티셔츠 후드티 몇 장은 좀 날려 먹었지만 그래도 제가 최고로 만족하는 제품의 수준까지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게 이 워크숍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필름은 무지갯빛 반사 필름입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항상 타고 다니잖아요. 이 뒤에 따라오는 차나 오토바이의 라이트 불빛에 이 로고가 반사돼서 뒤에 있는 분들에게 눈뽕을 빵 매길 수도 있거든요. 뭐 눈뽕만큼은 아니고 눈에 확 튀게 되죠. 그래서 저기 사람이 있구나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가로등 불빛이나 이런 게 좀 약한 부분도 많고 제가 애니랑 짜변에 갔을 때도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정말 위험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 이 반사 필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정말 무조건 잘 보입니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 반사 필름은 정말 그 반사 가루로 아주 얇은 가루가 저기 안에 붙어 있는 거죠. 필름 앞에 3M에서 처음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뭐 많은 회사들이 만들 수 있는데 저 반사 필름은 원단 형태나 필름 형태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저게 또 세탁을 할 때마다 저 가루들이 다 유실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번 정도 빨면은 정말 저 반사 가루가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그 능력을 잃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티셔츠 만드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고 티셔츠를 만들어도 레이어드로 바깥에 입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모자나 가방 같은 거는 세탁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정말 좋죠. 이게 실크 스크린 인쇄 같은 좀 편안한 방식으로 이 형태가 나오면은 정말 좋은데
아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세탁 한두 번만 해도 정말 다 유실돼 버려가지고 반사빛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원단과 필름에서만 있는 건데,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열 전사지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HTV, 히트 트랜스퍼 바이널 비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기법인데, 대부분이 아주 심플한 로고에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당연히 보다시피 정말 시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프리미어 해즈 큰 글씨 정도 되거나, 뭐 폴리스, 뭐 경찰관이나 뭐 스태프, 청소부들의 그런 선이나 글씨, 이 그림 도형 같은 거는 정말 못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하는데 지금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고들 들어가면은 뭐 제가 두세 개 로고를 더 붙이니까요. 그러면 40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긴 시간인데, 한국에 지금 1시간 인건비가 10,000원이라고 치면 이거 5,000원짜리입니다. 이 띄어내는 게 5,000원. 뒷로고, 옆로고, 뭐 로고가 몇 개 더 붙으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게다가 지금 히트프레스도 이 히트프레스 필름을 판매하는 업체나 이 기계를 판매하는 업체도 한 번만 히트프레스를 눌러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두 번은 눌러야 된다. 한 번 눌러서 만약이라도 그 떨어지거나 이런 불량이 생기면 정말 큰 문제다. 무조건 두 번을 눌러서 확실하게 부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두 번을 누르는데, 그 시간도 만만치 않고, 지난 영상에서 그 히트프레스 누르는 친구 등판이랑 가슴인데 땀에 쩔어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이거는 귀한 작업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겠거니와 아주 힘든 작업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걸 느낄수록 이 친구들의 불만이 커지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는 이걸 해내야 된다. 해나가야 된다. 모자 같은 경우는 이 히트프레스를 8번 누르면서 그 8종류의 그 디자인을 정말 끙끙거리면서 정말 밀리미터짜리 조그만 글씨까지도 다 살려내면서 로고를 합니다. 저기 보이면 저 오른쪽에 지금 하늘씨가 만들고 있는 저 로고도 6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몇 미리짜리 로고들, 글씨들까지 살려가지고 만들고 있는 건데요. 정말 미친놈 같지만, 이렇게 해냈을 때 저에게 좀 비싸게 팔아라, 고급 제품으로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 세계관에서는 이제야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야 좀 고생스럽게 만들지만 비싸게 판매를 하고 어디 가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동대문 브랜드가 아닌 진짜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 뒤에는 유튜브를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을 위해서 VIP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이 디자인에는 항상 어느 부분에 Authenticity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진정성이죠. 저는 좀 무식할 만큼 진정성과 본질, 그다음 정의, 이런 걸 좀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따지다가 호구되고 당하고 맨날 좀 답답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좀 이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 비즈니스에 대한 좀 그릇도 좀 비워내고, 브랜드에 대한 무게감도 줄여내고, 유튜브에 대한 그 무게감도 줄여내고, 회사의 왕관의 무게도 아주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거고, 어제도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거 만들면 가격 얼마일 것 같냐, 도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어제 밤새 고민을 해봤지만 이거는 제가 만드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프리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유튜브를 좋아하고 저의 세계관, 디자인관, 저의 장인정신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목적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 프리미어 해즈 제품은 도매로 판매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대신에 다른 플리퍼 제품으로 혹은 단순 프리미어라는 브랜드 제품으로 만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거기에서도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서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다 절대 복사 붙이기 안 하면서 제
그 당시의 느낌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하나 다 타이핑해서 적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피드백을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제 제품들은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약간은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하지만 분명히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가격으로 판매가 될 거고, 어차피 저희도 적은 인원으로 몇 개씩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적게 팔리더라도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 10만, 100만까지 갈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20년 이상 유튜브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약간 성향도 그렇고, 모자한 것처럼 꾸준히 얇고 길게, 그러면서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안처럼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그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유튜브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량이 늘어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점점점 찜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고객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중에 정말 잘 되면 사람을 계속 늘리고 장비를 늘리면서, 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이렇게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카피하지 못할 이런 작업은 베트남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장비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저희 제품이 잘 팔리면 그 짜빈 시골로 가서 많은 젊은 친구들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노동력이 엄청 들어가고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상당히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모자나 이 제품을 만드는 열정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잘 해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모자왕. 네, 지금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존경합니다. 27분 가량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뭐 제대로 충분히 저에 대해서 어필하지 못한 것 같고, 제 영상들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저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2편을 준비해 놓은 걸 또 채워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만들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